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로쿠꺼 법칙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론과 법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론과 법칙요. 예, 이론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칙은 불변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 그럽니까? 상대성 법칙이라 그럽니까?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변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은, 지금보다 더 나은 이론이 나오면. 그런데 중력의 이론이라 그럽니까? 중력의 법칙이라 그럽니까? 중력의 법칙이라 그러죠. 그것은 불변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이론 또는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론 또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라 치면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증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석까지 같아졌을 때 우리는 이론 또는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혼자서 증명을 이렇게 했다, 혼자서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는 이론, 일반적인 이론은 되지 않겠죠. 자신만의 이론은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론이라고 하려 그러면은 그렇게 증명까지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증명도 되어졌지만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석이 일치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치가 되어졌을 때 어떤 일반적인 이론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더라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법칙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석도 중요하다는 거죠. 해석이. 예. 어떤 법률도 그죠. 사람들에 따라가죠. 법관들에 따라 해석을 좀 달리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석이 중요한데 해석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분분한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 실제로 우리들은 지금 양자역학의 어떤 도움으로 지금 어떤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컴퓨터도 그렇고, 얼마 전에 구글에서 슈퍼컴퓨터 수십만 대를 합쳐 놓아가지고 계산할 때보다도 이 양자 컴퓨터 한 대로 어떤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자 컴퓨터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비트코인 그거는 어떤 풀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양자 컴퓨터가 너무 풀어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양자역학의 어떤 그런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실험을 통해서 다 증명은 되어졌죠. 그런데 양자역학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분분한 해석 중에 가장 주류 해석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1927년도 닐스 보아를 중심으로 한 그 코펜하겐 해석이 가장 그 주류 해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석이 중요하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이 패러다임하고 또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오늘 그 로쿠꺼 법칙 72강이죠. 72강에 그 동양고증과 리더십의 만남, 노자, 도덕경 33장을 할 차례인데요. 33장에 나오는 이 글기가 이게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 일단은 소개를 하면은요, 지인자는 지하고 자지자는 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인자는 명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타인을 아는 자는 지혜롭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지자는 명하다라는 것은요, 자신을 아는 자는 밝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석을 달리 하느냐 하면은 도울 선생님께서는 해석을 달리 합니다. 뭐냐면 위에 있는 건 똑같아요. 여기서 인자는 말이죠. 한자에서 인자가 나오면은 타인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이전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아는 것은 지혜롭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똑같은데요. 자지자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달라요. 타인이 사람이니 타인이라면은 그러면 자신을 뜻할 때는 주로 몸신자 또는 나 기자를 씁니다. 이 스스로 자자를 쓰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서로 어떤 대칭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타인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밝다라고 하려고 하면은 자지자가 아닌 지기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도울 선생께서는 얼마나 그 학문을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뭐 축간본을 비롯해가지고 말이죠. 여러 어떤 지금까지는 오는 어떤 중국에서 해석한 거, 이런 해석본을 살펴보건데 이것을 스스로 아는 자는 이렇게 해석한 곳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니까 그 도울 선생께서도 오케이, 자기도 자신을 아는 자는 밝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더 정확한 해석은 자기는 스스로 아는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 도울 선생의 어떤 해석에 동의하는 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그죠, 타인을 아는 자는 지혜롭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지자라는 것은 그죠, 어떤 지혜, 그 다음에 어떤 지략, 그죠, 그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뭔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런 어떤 지혜, 지략을 뜻하는 것 아닐까요? 예. 아무래도 여기에서 지인자보다는 자지자를 노자는 더 이렇게 더 많은 비중을 더 강조를 하려고 끌어온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기서 지자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아는 자든지 스스로 아는 자든지 이 명이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를 이렇게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안에서 라이트가 켜지듯이 확 밝아져 오는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 용어 중에 내외 명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안과 밖이 밝음으로 이렇게 통한다는 거죠. 예. 그죠? 어떨 때 그럴까요? 깨달을 때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깨달음이 있을 때, 확 밝아지는 그런 거죠. 어떤 책 구절을 보면서도 그렇고 말이죠. 스스로 뭔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도 어떤 사색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을 때 밝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이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도 뭘 얻기 위한 것일까요? 이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는 그죠, 이 명상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뭐는 뭐 때문에 그렇고 뭐는 뭐 때문에 그렇고 이런 원인을 따져 가본 것을 십이연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안쪽에 있는 그 원인이, 제일 첫 번째 되는 원인이 뭡니까? 그게 무명이라 그랬거든요. 무명. 예. 여기는 명인데 이 명이 없다는 거예요. 밝음이 없는 거, 어두운 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우리 업을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무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명 때문에. 결국은 밝아진다는 것은 그 무명이 그죠, 거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죠, 지식, 지혜, 지식인도 되고 지혜인도 되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강의도 어떻습니까? 강의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가지고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식은 본인의 실존적 깨달음의 전달이어야지만이 그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와닿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어떤 스스로 깨닫지 않은 그런 몸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이런 어떤 단순한 지식의 전달만 가지고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지자는 자신을 아는 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서도 스스로 아는 자, 스스로 깨달은 자는 명하다. 그죠? 어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거기에 더 동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지금 그 노자의 도덕경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무위자연이잖아요. 무위자연, 자연,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죠? 뭔가 이게 지인자는 지하다는 것은 이거는 무위에 가깝다기보다는 좀 유위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자지자는 뭡니까?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은 밝다, 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은 성인자는 유력하고 자성자는 강하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성인자, 다른 사람을 이길 성자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유력, 힘이 있다 그랬어요. 힘 세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것은 유력한 후보라는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자는 강하다 그랬어요. 자성자는. 여기도 마찬가지 그 해석이 적용이 되겠죠. 자신을 이기는 자는 일반적으로는 강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여기도 스스로 이기는 자는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도울 선생도 이야기를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자신을 이기는 자, 자신을 극복하니 그죠? 이 어떤 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징기스칸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만서도요. 물론 자신을 알고 자신을 이기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자기 개발이고 어떤 삶의 수행일 것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긴 자, 스스로 이기는 자는 어떤 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스스로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 있어야지 남을 이긴다. 이것은 좀 그 승패적인, 그죠? 이 셰번헤빗 용어로 이야기하면 승패적인 이런 의미가 있다면은, 그죠? 스스로 이긴다. 그죠? 이기고도 지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지고도 이기는 삶이 있거든요. 남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그쪽의 승리일까요? 아니면은, 그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친구를 이기면은 친구가 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동양이고 서양이고. 그러면 나의 목적은 친구를 얻는 것이야. 그럼 친구한테 져주고도 친구를 얻게 되면 그게 더 지혜롭고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성자, 스스로 이기는 자가 아닐까요? 그런 자가 진정으로 강한 게 아니겠습니까? 강하다는 것은 반드시 그죠? 강하다, 하드니스, 어떤 그 스트롱 이런 어떤 뜻이라기보다는 가장 강한 건 어떻습니까?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능제가.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한없이 부드럽죠. 다투지 않죠. 남을 이기려고 하지 않죠. 부쟁지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는다니까. 그렇지만서도 먼저 피해가고 이렇게 하는 듯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고 세척을 하고 결국은 그 강한 바위도 뚫는 그죠? 그런 어떤 강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드러움이 그죠? 진짜 강한 사람은 숙일 수도 있고 부드럽거든요. 네. 성공자들은 그죠?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죠? 안으로 그죠? 외유내강이지 않습니까? 안에 그 강함이 있지만 밖으로는 항상 부드럽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스스로 이기는 자는 이 강하다는 뜻이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부드러운 어떤 그런 어떤 강함이 있고 그런 어떤 물과 같은 그런 어떤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어떤 스트롱, 뭐죠? 그런 어떤 강함이라기보다는 그런 강함은 아마 유력인지도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자성자고 이 어떤 자지자고 이 어떤 스스로, 그죠? 스스로 알게 되고 스스로 이기는 자는 그죠? 밝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강하다. 진짜 그 강함,
어떤 부드러움일 수가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도 이 도덕경 강의를 하면서 이 노자의 무의자연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무의자연이 저한테도 좀 이렇게 저절로 이게 물이 들고 그렇게 해서 이 아마 도울 선생의 해석에 그렇게 어떤 끌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자지자가 되고 싶고 자성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는 11월 3일 올해 마지막 공개 과정이 열리는데 여기 오시면 예, 가장 구범다운 그런 어떤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에 대한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시간 되시는 분들 오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